자, 이제 핵심 59번의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 제도예요, 한마디로. 자, 이 노사협의회 제도는 특히 이게 경영학이라든지 노사환계와 동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뭔가 관심이 노동조합이 이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다 만들어져 있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1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근로자를 대변할 만한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노사협의회가 있는 겁니다. 아, 좋은 제도인 거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걸 관심 있게 오신 분들은 좋아하는 제도니까 1차에서도 가끔 다른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연역 문제 가끔 나옵니다. 연역 문제. 그러니까 노사협의회 제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연역을 좀 보고 싶다 이거죠. 이게 63년도에 도입됐습니다. 63년도에 이게 처음에 도입된 게 특이해요. 노동조합법에서 도입을 했어요. 참 아구가 안 맞아요. 그죠? 노동조합하고 노사협의회는 다른 기구거든요. 다른 기구인데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80년도에 독립을 시켰어요. 이게 노사협의회법으로. 이걸 독립을 시켰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요즘 법의 추세는 어떤 조직의 이름보다는 이 조직의 기능을 중요하게 보는 법 이름이 많습니다. 이게 노사협의회 뭐 하는 기구냐, 이게. 아, 이게 근로자를 참여를 시키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기구인 거네. 아예 그럼 법 이름을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이라는 법률,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협의회의 역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노사협의회의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은 이게 참여와 협력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배분에 대한 분쟁이 아닌 겁니다. 서로 간에 협력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노동조합은 파이가 있으면은 파이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노력한 게 있지 않냐. 이걸 분배하면서 교섭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게 노사 단체 교섭이에요. 그런데 노사협의회는 그게 아니고 이 파이를 서로 간에 협력해서 참여해서 키워보자. 이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데 동의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노사협의회는 파이를 키워보자. 이게 목적이니까 단체 교섭과는 다른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파업도 못해요. 이거는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법의 목적은 그런 거다 보니까 교섭하고 파업하고는 다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잘해보자는 기구인 거니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데 노사협의회가 동의해줄게. 그런 기구도 아니에요. 이게 하려면은 체육처에서 과반수가 동의했든지 과반수가 동의했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회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건 노사협의회의 기능이 아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근로자가 자기의 동의권을 위임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원칙은 안 되는 거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노사협의회라는 기구는 서로 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해야겠죠. 그죠?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마찬가지예요. 마치 공무원의 직장협의회가 공무노조와 무관하듯이, 마찬가지로 노사협의회도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과의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노사협의회를 설치를 해야 돼요. 어떤 사업장이에요?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설치 의무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업장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사협의회 특징이 노동조합은 1사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지만 노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1사 1노사협의회예요. 한 사업장에 한 개 노사협의회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문단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1사 1노사협의회인데 만약에 지역이 다른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도 하나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노사협의회가 이게 기구잖아요. 그죠? 회의기구예요. 협의회.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수로 똑같은 수로 3인 이상 10인으로 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로자위원 구조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42조 오시게 되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돼요. 누가 되는 거냐? 여기 표를 보시면서 하세요. 자, 442조에 만약에 노조가 있습니다. 과반수가 되는 노조. 만약에 이 회사에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으면 누가 되는 거냐? 근로자위원이. 이때는 노동조합 위원장, 노동조합 대표가 당연직이에요. 그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으면 노조가 위촉을 해요. 근로자위원을.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를 보실 때 가끔씩 노사협의회 합의서를 보지 않고 단체별로 보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노사협의회 구조가 노조의 구조랑 다르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노사협의회 합의서를 단체별로 의도해가지고 체결했으면 이걸 단협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노조가 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다 하고 있거든요. 노동조합 대표자가 하고 있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 위촉하는 사람이 근로자위원이에요. 만약에 노조가 없다는 경우
그때는 선고합니다.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선출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 보니까 대표성이 있네. 노조가 있으면 노조가 하는 것이고, 노조가 없는 경우에도 선거하고 있는 거니까 대표성이 있는 거 아니야? 대표성이 있는 거니까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명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원칙은 그렇지 않은 거죠. 원칙은 체육규칙에 대한 변경은 노조가 있으면 노조가 하는 거고,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지만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 거죠.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은 이제 사용자 대표가 되겠죠, 그죠? 대표가 되고 대표가 위촉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구조예요.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회의는 이걸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 필요합니다.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러니까 위원이 있으면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한 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동의장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도 서로 간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있으니까 의사를 좀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간사 한 명씩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위원회 간사 한 명, 사용자위원회 간사 한 명 도와주고 서로 간에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둔 거죠. 아주 일반적인 회의 체계랑 유사합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노사협의 위원을 하시니까 임기가 있겠죠? 임기는 3년이에요. 모르시는 무조건 3년. 연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보궐위원이 들어왔습니다. 보궐위원 들어오게 되면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유사한 거죠. 근데 임기가 끝났어요. 3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후임자가 아직 선출이 안 됐어요. 그러면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직 없으니까 이게 가능하다. 신분은 비상임 무보수입니다. 이건 상임 아니에요. 비상임이에요. 이거 보통 전기노사협의회가 3개월에 한 번 있으니까 상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상임 무보수. 자, 그리고 근로자위원회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되어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협의에 출석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 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죠? 타임오프.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하는 경우에 타임오프로 근로시간 유급으로 인정해주겠다. 그게 이 법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근로자, 이것도 잘 나와요. 근로자위원회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위원 선출할 때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근로자위원 활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편의는 제공해야 된다. 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회의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직은 이해하셨고, 회의 운영은 노사협의회 미션이 있는 거죠. 임무가. 뭐 하는 기구인 거냐, 이게. 세 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보고하는 임무, 하나가 협의하는 임무, 하나가 의결하는 임무. 그러니까 노사협의회는 이걸 위해 만들어진 기구예요. 투명 경영을 위해서, 서로 간에 협상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의결하기 위해서. 그럼 노사협의회가 뭘 보고하고, 뭘 협의하고, 뭘 의결하는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잘 나온 문제 중에 하나는 다음 중 노사협의회의 뭐 협의사항이 아닌 것은,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보고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 그게 나올 건데 먼저 회의의 기본 틀을 좀 보고 제가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회의를 하는데 회의는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3개월에 한 번씩. 이건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정기노사협의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필요하면 임시회의 개최할 수 있고요. 임시회의. 소집권자는 의장이 되겠죠. 의장. 자, 그 다음에 회의 수집 통보는 미리 해야 됩니다. 7일 전까지.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번에 회의일시 2021년도 12월 20일자로 어디 회의실에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걸 통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체 과반수가 아니에요. 근로자 위원 중에서 과반수 나와야 되고 사용자 위원 중에서 과반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근로자위원이 5명이다. 사용자위원이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이면은 회의가 만들어지면은 여기 3명 나왔어요. 5명 나왔어요. 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3명은 나와야 돼요. 적어도. 여기서 3명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각 위원회 과반수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아주 합리적이죠. 그죠? 전체가 아니고 각 위원회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 이게 모인 사람이 이제 여기서 3명, 3명이 나왔어요. 그럼 된 거예요. 이제. 된 거고. 여기서 찬성을 하면은 6명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회의에 출석하기,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과반수가 나와야 되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나온 사람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구조가 양가로 3번이고요. 양가로 4번에 회의는 공개하지만 협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해하시고요.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무로 볼게요, 이제. 자기사실 저쪽에 임무. 자,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박스 안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보고사항에 대한 임무 444쪽에 박스 안에 있고 445쪽에 협의사항에 대한 내용들 박스에 그려놨고
446쪽에 박스 안에 의결사항에 대해서 박스를 그려놨습니다. 많죠.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의사항은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협의사항은 말고 다른 거 외우시고 이게 아닌 건 다 협의사항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자, 먼저 보고사항. 보고사항은 다 계획 문제입니다. 계획. 경영계획, 분기별의 생산계획,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틀에서 투명 경영을 위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들 다 계획의 문제입니다. 이게 경영, 생산, 인력 계획. 요거는 보고사항이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의결사항을 좀 볼까요? 446쪽의 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보니까 뭐 근로자의 교육훈련 기본기획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 관리,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각종 노사 공동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외우시는데 저는 이제 약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외웠어요. 저는 교복 세대가 아니에요. 제 때는 이제 사복을 입었거든요. 교복을 입지 않고. 그래서 저는 교복을 너무 입고 싶었어요. 교복을 입고 싶으면 고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의 교, 복지할 때 복. 근데 이게 회사까지 와서 고충이에요, 이게요. 너무 회사에서 입고 싶어요, 이거를, 교복을요. 그래서 교복, 사내 고충. 위원회를 설치했어요, 이제. 그래서 교복, 사내 고충위원회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의결하는 겁니다, 의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건 의결이고, 요건 보고고, 여기 아닌 게 협의구나. 그렇게 보시고 찍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보고사항과, 이제, 요게 있는데, 하나 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보고사항은요, 요건 사후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사후 자료 제출 요구권. 요거는 사전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고사항, 보고 안 하셨는데요? 사후에 보고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협의나 의결하려면요. 이거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사항은 사후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권,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은 사전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권, 요걸 가지고 있다. 요것도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1번 보고사항, 이제 임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이제, 사후 자료 제출 요구권을 두고 있죠. 사후 자료 제출 요구권 두고 있고. 2번 협의사항 쭉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사전 자료 제출 요구권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양가로 3번에요. 이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은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이 자료가 비밀이다, 경영 비밀이다, 개인정보다 그럴 때는 자료 제출하지 않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정보 혹은 비밀 이것들은 자료 제출을 해야 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사항은요, 의결사항이 아니죠. 협의사항 원래는요, 협의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협의도 의결합시다 그러면 의결할 수도 있어요. 협의사항도 의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3번은 의결하는 겁니다. 이제 투표하는 거죠, 그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하는 일은. 446쪽에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놨고요. 이제 교복 사내고충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요. 그럼 의결했으면은 이행해야겠죠, 그죠? 뭐 교육훈련을 모든 근로자한테 1시간씩 하기로 계획한다면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사공동위원회,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재취업을 위한 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이것도 의결했으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노사협의의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의결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노사 단체 교섭은요, 교섭이 안 되게 되면 파업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안 들어줘? 임금 5% 인상해야지. 안 들어줘 내 파업할 거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노사협의회는 그런 기구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안 됐다 이게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양가로 5번입니다. 양가로 5번. 임의중재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 노동쟁의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노동위원회 가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사협의회는 그런 기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 파업도 못하고 조정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제도를 그래서 만들어둔 것이 임의중재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에 보시면 동그라미위원회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을 합의해가지고요, 서로 간에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혹시나 서로 간에 의결이 안 될 경우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이거 중재기구를 두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노동위원회 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중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요구하자, 이것도 가능해요. 우리 그냥 김용훈 노사한테 맡기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강행적인 이유는 아닌데, 임의적으로 서로 간에 합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충 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뭔가 하면은 고충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근로자들이 이게 개인적인 이제 여러 가지 근로 환경이나 근로 조건에 대한 고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충 처리 위원한테 가가지고 고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만들어야 돼요. 양가로 1번 구성 의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그러니까 상시 30명 이상 되면은 이걸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고충처리위원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누가 될까요? 노사협의회가 설치가 돼 있으면은 그 위원 중에 선임합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사협의회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사용자가 위촉을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노사협의회가 있으면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이걸 선임을 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사용자가 위촉하는 구조가 돼 있어요. 3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고요. 그럼 고충을 들어요, 이제. 근로자 와가지고 조충처리위원한테, 내 고충이 이렇습니다. 듣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참 이게 영혼이 없이 말하고 듣고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잘 안 돼요, 고충처리,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충처리위원은 전문가예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듣고 나서 근로자에 대한 비밀 유지, 근로자에 대한 감정의 캐치, 이제 외부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운 그런 언행들, 이걸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전문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나 세워놓고 그냥 하니까 누가 오겠어요, 그죠? 오더라도 다음에 또 2차 가입 들어오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안 돼서 사실은 중요한 제도인데 아직 실효성은 아주 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세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세사도 많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노사협의회에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게. 고충처리위원들이 그때는 노사협의회 회의에 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회의에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이 해야 되는데 안 되네, 그럼 노사협의회에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50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50쪽 5번 문제. 항상 노사협의회는 교섭과 다르다. 구성은 근로자위원 상대 통수가 된다. 누가 근로자위원 되는 거냐, 임문이 뭐냐, 요거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수 3명 이상 10명 이하 맞죠, 그죠? 2번 정기회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맞죠? 그 다음에 3번 원래 노사협의회 의장이 이제 노사 대표자가 이 문서로 이제 수집을 요구하게 되면 이 요구에 따라야 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맞고요. 4번은 이제 각 가방 출석으로 개최한다는 게 맞죠, 그죠? 하지만 의결은요, 출석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의결될 수 있습니다.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예요. 자, 그리고 아까 노사공동위원회는 뭐였죠? 예, 이제 교복 사내 고충 위원회였죠, 그죠? 이건 의결사항이에요. 의결로 쳐야 됩니다.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겠습니다.